심심한 어른들에게 소소한 재미를 배달하는 시간입니다. 호PD의 언박싱. KBS 라디오센터 김우상 PD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오늘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제가 어제 본 거 재미있는 거 하나 소개해드리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여기저기 SNS나 커뮤니티 이런 데 올라와서 어제 많은 분들이 보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핀란드에 헤비메탈 밴드가 있는데요. 네. 어린이들을 위한 헤비메탈 밴드가 있더라고요. 어린이가 헤비메탈을 하는 게 아니고? 아니요. 어린이들을 겨냥한 어린이들이 들을 헤비메탈 밴드를 만들었는데 예. 그게 헤비사우루스라는 밴드입니다. 그럼 그 어린이가 들으면서 막 헤드뱅잉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 아, 정말요? 예, 기타 치는 거 보고 같이 기타도 연주하고 이렇게 하는데 헤비메탈 하면 보통 시끄러운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인지 이 헤비메탈 밴드는 그 믹싱 나중에 이제 마스터링을 할 때 85데시벨 이상 올리지 않는데요. 아이들 청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진짜 그리고 헤비메탈 좋아하는가 보다. 되게 귀엽고 재밌는 발상이라서 이제 보게 됐는데 저도 네. 이게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에 이런 그 북유럽 국가들이 메탈이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그 나라들이. 그래서 고유의 메탈 밴드들도 추워서 많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 국민적인 바이킹이라 그런 거 막 아니에요? 이렇게 들뛰면서 막 이렇게 좀 몸에 열을 내야지 되잖아요. 뭐 전투적인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아무튼 뭐 유명한 메탈 밴드도 많지만 실제로 메탈 음악이 굉장히 국민적으로 인기가 많아요. 헤비메탈 음악이. 근데 이제 보통 헤비메탈 음악을 우리나라에선 지금은 별로 접하지 않는데 저만 해도 사실 많이 들었거든요, 예전에. 한때 유행하던 때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초등학생 때 듣지는 않았거든요. 중학생은 돼야 듣는데 이 밴드의 컨셉은 이제 아이들이 그렇지만 이렇게 국민적으로 다 좋아하는 음악인데 네. 너희들도 좀 어렸을 때부터 천천히 듣고 시작해라라는 컨셉으로 중에 뭐 우리 국악교육 하듯이 그렇게 헤비메탈을 아이들한테 들려주듯. 그래서 청력 보호를 하면서 85데시벨을 넘지 않는 그런 헤비사우루스. 이게 2009년에 결성이 됐는데 예. 뭐 저는 당연히 지금까지 몰랐죠. 근데 핀란드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5인조 밴드예요. 혼성 5인조 밴드인데 이 헤비사우루스라는 게 앞에 헤비메탈의 헤비고 우리 저 공룡할 때 이제 사우루스죠. 그래서 5인조가 전부 다 공룡 탈을 쓰고 그 혹시 나이대가 어떻게 돼요? 그 연주하는 사람들이요. 네, 네. 그거는 밝혀지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여잔지 남잔지에 대해서. 물론 핀란드에서는 알고 있겠지만 네. 제가 검색할 수 있는 정보 한도 내에서는 그게 어떤 사람들인지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탈을 쓰고 있는 공룡으로 이미 빙의돼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컬은 티라노사우루스고요. 아니 제가 궁금했던 거는 네. 같은 연령대에서 그렇게 아니요. 애들은 아니고 어른들. 전문 연주자들이죠. 네. 전문 연주자들이고 전문 보컬이고요. 너무 흥미롭네요, 진짜.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이제 사우루스 이게 공룡이잖아요. 예. 근데 저도 이제 뭐 아이들 보니까 남자아이들은 뭐 한 8살, 5살에서 10살 사이 공룡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저 같이 공룡 다 외웠잖아요, 이름. 그래서 저희 때 같은 옛날에 보면 뭐 괴수 대백과 사전 뭐 이런 거 있었는데 네. 요즘은 괴물보다 공룡을 굉장히 좋아해서 공룡의 어떤 면이 그렇게 친근함을 끌리는지 모르겠지만 역시 핀란드 아이들도 공룡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헤비메탈을 하는 공룡이라는 뜻의 이런 그 그룹을 만들고 공룡탈을 다 쓰고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보컬이 티라노사우루스, 베이스는 스테고사우루스. 그래서 공룡탈을 쓰고 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일단 그 공룡 옷을 입고 하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머리도 이렇게 크고요. 네. 동작 자체가 크게 하지만 굉장히 귀엽게 돼요. 근데 연주가 돼요? 연주가 팔 쓰고?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장갑은 안 끼고 손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연주할 땐 기타나 이런 거는 사실 민감하니까 그렇게 연주가 그렇죠. 안 되잖아요. 뭐 장갑 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이것도 뮤직비디오를 저도 한 수십 번 계속 돌려보게 됐는데 이미 뭐 조회수가 뭐 700만회 뭐 이렇게 넘어가는 인기 그룹이더라고요. 근데 진짜 흥미롭네요. 그걸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이제 공연장에서 이 음악을 듣고 다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헤드뱅잉을 하고요. 네. 그리고 가사가 뭐 아빠가 숙제를 많이 줘서 힘들어. 그래요? 그런 가사들. 그리고 뭐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이제 한 거기 때문에 미디어 믹스가 많이 이루어져서 뭐 뮤지컬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식으로 얘네가 약간 그 이미 스타로 발돋움을 한 거죠. 어린이들에게는. 근데 그 핀란드가 학력 수준이 높다고 하잖아요. 예. 뭐 수학 올림피아드 하면 우리나라랑 맞먹는다고 우리보다 조금 더 높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 학생들 엄청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일부러 만들어준 거 아닐까. 헤비메탈을 만들어줘가지고 스트레스 풀게 해주려고 했던 건 아닐까. 그래서 뭐 가사도 그런 가사들이 있대요. 부모님에 대한 그런 불만 같은 거. 뭐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가둬놓냐. 우리는 자유롭고 싶다. 뭐 이런 식의 가사들이 우리나라 있다고 학생들도 하는데. 이런 거 하나 만들어주면 안 될까. 근데 우리나라 그거 학생들 안 너무 될까요? 볼 게 많아가지고 이걸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약간 맛보기로 예. 한 4, 50초 정도만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곡인지 한번 들어보시고 또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Näin joukkovuorelle suunnistaa. Poika urhea seurana. Käsi kädessä marssiin läpi suurten metsien. Kunnes taivas räjähtää. 음악에 살짝 헤비사우루스 뭐 저쪽도 하죠. 예, 나오는데요. 약간 뮤지컬 음악 같은 느낌. 뮤지컬 음악 같은 느낌이 있고 좀 그 사실 메탈의 종류 중에서도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장대한 그런 곡들이 있잖아요. 크고 스케일 크고 이런 곡들이 있는데 여기도 약간 그래서 뮤직비디오를 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뮤직비디오 지금 음악을 들으셨지만 네. 뮤직비디오를 보면 진짜 공룡들이 너무 귀엽게 우리가 하나 헤비메탈을 같이 하나 만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사실 저런 이런 발상들이 물론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발상이 있었을 수도 있죠. 뭐 저희가 모르고 지나갔을 수 있는데 이런 발상들이 결국은 약간 좀 사회를 바꾸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예, 그 사회 공기 분위기가 예,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잖아요. 분위기가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는가, 발상을 어떻게 전환시킬 수 있는가. 헤비메탈 뭐 이거 너희들 듣지 마 이게 아니고 너희들을 위한 걸 만들어줄게. 그 아이들이 막 그 스트레스 받은 스트레스 거, 풀고. 예, 이거 들으면서 네. 뭐 공룡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 재밌어하면서 스트레스 풀 수 있다고 하면 뮤직비디오에서도요. 이렇게 그 메탈 그룹 예전에 뮤직비디오 같은 거 보면 이제 기타랑 베이스랑 둘이 서로 마주보고 막 합주 대결하고 이런 네네. 것처럼 어린이가 기타 들고 와서 공룡 같이 치고 막 이런 게 나오는데 그리고 뭐 뮤직비디오 보면 이제 뭐 무슨 마법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서 공룡들이 이렇게 나와서 같이 이렇게 뭐 합주를 하고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는데 저도 뭐 핀란드말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그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회의 자유도라든지 네. 생각이 열린 부분들 그런 것들을 반영해 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되게 좋았고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그럼 오늘 주제가 북유럽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고요. 갑자기 또 분위기를 바꾸고 아주 관계없는 얘기는 아닌데 네. 제가 어린 시절에 즐기는 콘텐츠들의 중요성이라든지 뭐 지난주에도 저희가 더빙웨어 얘기를 한 2주 정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의미 이런 얘기들을 다시 생각할 때 어떤 걸 하면 좋을까 하다가 오늘은 추억의 만화 영화 얘기를 좀 해볼까 하고 만화 영화 하나 지금 골라왔습니다. 몸에 소름이 쫙 돋았잖아요. 왜냐하면 2095님께서 청취자분께서 네. 박근혜 우리 이제 북유럽 헤비메탈 네. 얘기할 때 만화 영화 전투곡 같은 참. 뭔가 직감적으로 느끼셨어요. 제가 그걸 의도한 게 아닌데 이렇게 느껴주시니 너무 행복하거든요. 우리 감사합니다. 계속 이제 추억을 곱씹는 시간을 이제 몇 차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이제 만화 영화 시간인 것 같은데 이게 자꾸 같은 말씀 드리는 것 같지만 이제 문화 소비 사이클이 짧아지고 되게 자극적으로 변하고 한 가지 콘텐츠를 깊게 즐기지 못하고 다음 걸 자꾸 갈아타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근데 이제 그때 더빙회와 얘기하면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렇게 나의 감성을 건드렸던 것들 그때 생각하면 그때의 공기나 냄새나 그 주위에 있던 가구들까지 다 생각나는 그런 사실 깊이 즐겼던 콘텐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이제 그때 머나먼 정글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오늘 소개할 이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이 만화 영화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본 것과 지금 본 것이 굉장히 다를 거예요. 아마. 그때 시간이 어떤 지나서. 만화 영화 봤는가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 보셨어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는데요. 네. 저는
또리 장군. 또리 장군. 네. 이 얘기하면 완전 사람 많은 또리 분들이. 장군 얘기를 하시니까 저랑도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 만화 첫 기억이요. 어렸을 네. 때 네. 방공 영화 봤던 게 방공 그런 거 만화 영화 있었죠. 봤던 네. 또리 장군이 방공 만화 영화였거든요. 그거 봤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전 뭐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막 뿔 달리고 이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 그다음에 그만큼 봤던 중요한 거죠. 마징가. 마징가 Z 일본 거지만 예. 맞고 그다음에 태권브이도 마루차라치. 예.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서 만화 영화를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뒤에 뭐 요술공주 민키라든지 귀여워지는데요. 갑자기. 이상한 나라의 폴, 뭐 시간 탐험대, 뭐 이렇게 주전자 나와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뭐 어린 시절 보셨던 만화 영화들 제목이나 뭐 추억들이 있으시면 좀 올려주시면 저희도 틈틈이 보고 같이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일단 하나에 집중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 만화 영화의 제목은 은하철도 999입니다. 아유. 고전 중에 정말 고전 좋아하시는 고전 중에 분들 상고전이죠, 정말. 너무 그야말로. 많은 만화 영화죠. 기차는 어둠을 헤치고 네. 은하수를 노래도 지금까지 외우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약간 음악 듣고 그 음악 들으시면서 한번 옛날에 어떤 만화 영화 봤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게시판에도 올려주세요. 김국환 씨의 목소리로 익숙한 은하철도 999 주제가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너며 우주 정거장에 햇빛이 쏟아지네. 행복 찾는 나그네의 눈동자는 불타오르고 엄마 잃은 소년의 가슴엔 그리움이 솟아오르네.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 은하철도 999 기차는 은하수를 건너서 밝은 빛의 바다로 끝없는 레일 위에 햇빛이 부서지네. 꿈을 쫓는 방랑자의 가슴에선 찬바람 일고 엄마 잃은 소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 있네.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 은하철도 999 지금 이 나온 회사에 우리가 똑같이 노래 불렀잖아요. 같이 따라 불렀어요? 불렀잖아요. 네, 이게 세월이 얼마나 지난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게 일본에서 처음 이제 원작 만화가 시작됐던 건 1977년도 라고 하더라고요. 7년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80년대에 방영이 됐는데 그렇게 따지면 40년이 넘었죠, 사실. 그걸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제가를. 그게 뭐 우리가 부르자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정말 자동으로 입에서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그냥 나오는. 그리고 지금 음악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때는 마냥 즐겁게 저는 만화 영화 봤던 것 같은데 네. 사실은 내용도 그렇고 굉장히 구슬프잖아요, 노래가. 굉장히 철학적인 만화. 철학적인 만화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아마 다시 보시면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메텔과 철이 그렇게 금발머리 기르신 그 이렇게 신비로운 미인과 네. 철이가 이제 은하철도 999 그 눈만 보이는 차장 있잖아요. 맞아요. 기억나요. 이렇게 올려가지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제목은 더블 버튼이에요. 그래갖고 버튼 이렇게 있는 그분하고 이제 은하철도 999를 타고 기계 몸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는데 매행성에 내리면서 그 역에서 내리면서 겪게 되는 에피소드들 그런 것들을 다루는 영화라고 기억이 되는데 지금 다시 이걸 보시면 그 주제가 다루는 깊이나 사회 문제나 인간성에 대한 그런 고찰들을 보시면 놀라실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청취자분들 난리 났습니다. 아, 그래요? 네, 6419님. 은하철도 999 노래를 따라 흥얼거리는 나도 옛날 사람 다시 또 보고 싶어라 이렇게 해주셨고요.
K81116033 아이디 쓰시는 청취자분께서는 이런 감성을 되돌려 주시다니 이렇게 해주셨고요. 지금 어떤 거 봤는지 올려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앞서 1233님은 썬더에이 맥컨더 V. 칸드 V. 예. 우리 2828님은 만화 영화는 붉게 빼빼 마른 빨간 머리 애니죠.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K81116033 쓰시는 청취자분 말씀하셨는데 생각납니다. 남산 어린이회관 달 우주선 아폴로 11호. 이거 아시는 분들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와. 그 시절에 여기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4747님은 버뮤다, 오천, 우레메 등등 그 76년생입니다. 마징가젠 그쵸. 다 맞습니다. 새록새록 생각나는. 그게 사실 최근에 한 최근에 한 한두 달 정도 본 거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 안 날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1802님께서는요. 시사의 애청자입니다. 제가 많이 늙었나 보네요. 황금박쥐, 타이거 마스크, 요괴 인간은 모르시네요. 그러면서 오른 표시해 주셨는데요. 그 얘기는 진짜 안 했네요. 이거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보니까 시사회 청취자분들이 이게 스펙트럼이 넓으셔서 굉장히 옛날 거부터 최근 거까지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그럼 다시 은하철도 999 얘기로 돌아가면 네. 여행을 떠나는 이유가 있죠. 철이와 메텔이 같이. 왜냐하면 이게 그 얘기가 시작되는 전제가 그때가 서기 2221년에서 시작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 2021년이잖아요. 네. 딱 200년 남았더라고요. 보니까. 딱 200년. 네, 200년 아직 뒤에 시작되는 얘기예요. 진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200년 충분히 뒤에는. 있을 수 있고요. 네. 지구가 사실 그때 되면 이제 인간은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언제나 불로장생을 꿈꾸잖아요. 네. 그래서 무한한 생명을 가지는 기계 인간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이의 어머니가 자기 애를 이제 철이를 낳았는데 이제 얘가 일찍 죽는 걸 바라지 않겠죠. 그리고 기계 그렇죠. 인간이 더 높은 계급이고 사람은 낮은 계급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하면 기계 몸을 가지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보니까 은하철도 999라는 걸 타고 이제 미래도시 메갈로폴리스에 가면 기계 몸을 공짜로 준다더라라는 얘기를 들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들을 거기에 태워서 보내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사람들을 사냥하는 기계 백작에게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고 이제 메텔을 만나서 철이는 은하철도 999의 탑승을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기계 몸을 찾아서 떠나게 되는 여행을 다루는 만화 영화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금 그때 그렇게 떠나는 거에 얼마나 많은 상상력이 들어갔으면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그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사람과 기계라는 그 대립만 보더라도 사실은 그걸 70년대 무한과 유한이라는 걸 생각만 해도 그리고 그 안에서 있는 이제 그런 계급적인 상상력들 네. 그리고 미래의 미래의 이제 은하철도라는 그런 기차가 그 행성과 행성을 잇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상상력들을 보면 참 그런 쪽에서 앞서갔다고 볼 수 있죠, 사실. 근데 이제 그 시대의 상상력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주여행을 떠날 때 우주선을 타고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 현실 속에서 보는 기차를 우주 공간으로 끌고 가잖아요. 심지어는 증기기관차예요. 근데 이제 이게 그래서 그 마츠모토 레이지의 작품인데 그분이 그보다 더 훨씬 50년 전에 있었던 책을 보고 모티브를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은하철도의 밤이라는 책에 보면 증기기관차가 이제 은하수를 향해서 출발하는 그런 장면이 있대요. 네. 내용 얘기는 물론 다른 얘기입니다만 거기서 모티브를 얻어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이제 그 작가적인 상상력에 굉장히 많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담고 있는 어떤 철학적인 깊이들, 사색, 통찰력 이런 네. 것들에도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에피소드 보면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에피소드마다 사실은 좀 지금 보시면 좀 뭐라고 할까 디스토피아적이에요, 굉장히. 그리고 전체적 분위기도 굉장히 우울했어요. 우울하죠, 사실은. 예. 그래서 어느 행성에 가도 그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가. 인간 정신의 밑에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피상적이든 깊이든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런 게 나와요. 기계 몸을 가진 기계 인간들이 우월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별에서 사람들을 잡아와요. 예. 유한한 사람들을 잡아와서 전쟁을 시켜요. 그리고 구경을 해요. 예. 그게 게임인 거죠, 그들에게는. 그런 내용도 있었나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게 사실 요즘 옛날에 같으면은 한 15세 이하는 못 보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그만큼 생각할 수 있게 뭔가 약간 그 미국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부모님의 조언을 얻어서 같이 봐라라는 거. 예. 뭐 13 플러스 뭐 12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뭐 왜냐하면 그게 뭐 이렇게 뭔가 직접적으로 무슨 뭐 폭력이나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상징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면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들 지금 이제 그때 봤던 어른들이야말로 지금 다시 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사실 로마인들이 예전에 콜로세움에서 했던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노예들 끌고 와서 전쟁시키고 사자나 코끼리 끌고 와서 니네들 싸워 구경하고 겁투다들 싸우는 거 보고. 그 서커스의 개념이 시작된 거잖아요. 예. 그리고 뭐 기계 문명이 너무 발달해서 기계에 모든 것을 맡기니까 사람이 너무너무 비대해지는 거예요. 계속 살이 찌고. 뭐 그런 인간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요즘 만화 영화도 그런 거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사람이 거의 똑같아지면서 다 둥글둥글해졌어요. 그래서 혼자 힘으로 다리로 걸어 다닐 수가 없는. 예. 그냥 이렇게 공중에 붕 뜨는 거 기계에 의존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편한 문명이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명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역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뭐 청취자분들께서 올리시는 거를 다 일일이 제가 소개해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서 뭐 지금 손오공, 우랑바리, 나바롱, 우리 플란다스의 개, 미래소년 코난. 진짜. 네, 저도 생각나네요. 미래소년 코난, 플란다스의 개. 예. 그리고 또 있는 게 그레이트 마징가도 있네요. 그레이트 마징가, 그랜다이저, 지금 아마 또 있네요. 하룩 선장과 천년 여왕. 전부 다 마스모토 레이지의 작품입니다. 천년 여왕도 그렇고 하룩 선장도 마찬가지고요. 야,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뭐 모래요정 바람둥이부터 시작해서 짱가 뭐 정말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이것도 한 번 하면 안 되겠는데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야겠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를 지금 이제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옛날의 감성이나 추억을 일깨우기 위한 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되게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솔직히 그 미래소년 코난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보고 싶어서 풀 세트를 샀어요. 집에다 두고 아이랑 같이 봤어요. 봤는데 이렇게 철학적일 줄 몰랐다고 다시 느끼는 그냥 만화가 아니구나. 그때는 그냥 마냥 재밌었는데 사실. 네, 그러게요. 한번 지금쯤 다시 보시면 인생을 좀 다시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기회를 좀 우리가 한 번쯤 만나. 그런 것들이 사실 고전의 힘이고요. 네. 클래식이라는 건 지금까지 존재하는 게 클래식이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변주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루어지는 게 클래식이니까 그런 고전들을 많이 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아쉽게 좀 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또 얘기하죠. 청취자분들께 그럴까요? 다시 한번 우리 방송 끝나고 얘기해 보도록 하죠. 네, 지금까지 호피디 언박싱 KBS 라디오센터 김호상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있어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백은하의 영화관,